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와 저의 신랑은 같은 과 후배로 만나서 대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니 서로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긴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전공을 살려서 일을 했던 터라 결혼을 할 때 선후배들이 축의금을 어느 쪽으로 내야 하나 망설일 정도로 서로의 지인이라면 빠삭하게 알고 지냈습니다. 신랑과 결혼식 날 신랑의 친구들 중에서 유독 혼자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 친구들이 그 손님을 욕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결혼식 날에는 신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흰옷을 피해서 입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제 지인도 아니니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과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결혼식에 흰 원피스 입은 손님, 당신 손님이야? 응,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야. 아, 그랬구나. 친해? 입사하고 우리 부서에 발령받아서 내가 처음부터 일 봐줬으니 친하다기보다 선배 그 느낌 아닐까? 오늘 흰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 안 그래도 오늘 남자친구랑 뭐 스냅 사진인가 찍는다고 해서 그렇게 입은 것 같네. 시간 없다고 하더니 잠깐 왔나 봐. 아, 그래? 그래도 와주니 고맙네.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싸야겠다. 그러게 말이야. 그 이후 그 여자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 여자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얼마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주말에 저희 부모님의 생일이라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신랑의 휴대폰에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전화 좀 받으라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던 신랑이 안 되겠다며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표정이 안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는 신랑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잠든 신랑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니 여자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전화가 온 내역이 있었고 대부분 그 여자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는 건가 해서 신랑의 카톡을 들어가 보니 회사 직장 동료였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제 결혼식 때 흰 원피스를 입고 왔던 그 후배였습니다. 카톡 내용을 살펴봐도 별달리 이상할 게 없었는데 사적인 대화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별 의심이 안 됐던 게 더블 데이트예요 뭐 그런 말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으니 안심이 되는? 그날은 그렇게 신랑이 기분이 안 좋아진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며칠씩이나 기분이 안 좋아져 있었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 물어봐도 회사 일이다, 별일 아니다 그런 말들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신랑이 친근한 커플이 자꾸 더블 데이트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회사 동료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볼 심산으로 알겠다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막상 여행 당일이 되니 여행을 같이 가게 된 건 신랑의 친구라는 남자분과 그 사람의 여자친구였어요. 일면식이 없는 남자이기도 하고 제 예상과 달라서 많이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이왕 여행을 가기로 한 것 잘 즐기고 놀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은 신랑이 술을 잘 못하는데 다 같이 술을 먹자고 해서 바베큐 고기에 소주를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는 이 친구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아, 얘 대학교 땐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 엄청 웃겼는데. 대학교 땐 그냥 웃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좀 과묵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이미지 관리했나 보네. 근데 재수 씨,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혹시 어느 동네 사셨어요? 저는 대학교 땐 땡땡동 살았어요. 아, 갑자기 생각난 것 같은데 혹시 편의점 알바 안 했어요? 네? 네, 어떻게?
제가 거기 엄청 자주 갔었는데 기억 못 하시나 봐요. 하긴 손님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그렇게 신랑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신랑과 신랑 친구의 여자친구는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슬슬 마무리하고 각자의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금은 친해진 그 친구분과 몇 마디 담소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그 친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연락을 하고 지내자고요. 저는 성격이 좀 숨기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 친구에게 신랑 친구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같이 여행을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당시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이렇게 연락이 닿은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러는 거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연락을 끊어냈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 이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라는 그 사람이 우리 여행 다녀온 이후로 몇 번 연락이 왔어. 뭐? 걔가 왜? 종종 연락하며 지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싫다고 했고. 걔가 그랬어? 응. 그리고 날 좋아했었다더라. 그건 무슨 말이야? 당신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나 대학교 때 편의점 알바했잖아. 그때 편의점 자주 왔었고 좋아했었다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신랑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 저는 잠이 안 와서 혼자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는데 신랑의 휴대폰에 빛이 나더라고요. 이 이름을 보니 그 친구였고 신랑이 그 친구에게 싫은 소리라도 했나 싶어서 폰을 봤더니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와이프 철벽이야. 좀 제대로 해봐. 나 떼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애시당초 네가 피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이 왜 생겨? 지난 일 들먹이지 말고 나 이제 2달 남았어. 너도 참 대단하다. 안 그럼 어떡해. 예비 처가댁 스케일 알지? 나 죽어 진짜. 그래도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냐. 나 그냥 한 몇 년 잠수 타면 돼. 그보다 다시 연락해볼 거지? 예전에 말한 금액에서 좀 더 쳐줘야겠는데? 너무 빡세서. 이혼 선고만 하면 돈이 아니라 뭐라도 해줄 테니 꼭 좀 부탁해. 너 아니면 없어. 알겠어. 걱정 말고. 이런 내용의 톡들이 있었고 저는 대화 내용들을 모두 제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출근을 했고 저는 공중전화로 가서 신랑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여자는 퇴사를 한 이유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모든 게 대충 그려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신랑의 오피스 와이프일 거고 최근에 피임에 실패를 하기라도 한 건지 임신을 했고 그 문제로 신랑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게 없으니 결국 저를 꼬셔서라도 증거를 잡아 이혼의 귀책을 만들기 위한 거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대로는 아쉬우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요. 저는 그냥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밥을 먹으러 나가면 혹은 그 순간순간 어떤 사진이나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을 모으려는 거겠죠. 그날 저녁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자친구 임신 중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친구한테 나 꼬시라고 한 거 아니야? 뭐? 나 대충 다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혹시 알아? 당신이 제대로 말해주면 지금이라도 이혼해줄지. 2달 뒤에 무슨 일이 있는데? 출산이라도 해? 그 친구한테 물어볼까? 지금 차단해두긴 했는데 전화 걸어보면 되지. 결혼. 신랑은 2달 뒤에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건 물론이고 제 친구들도 모르는 걸 보니 아마 그 여자네 가족들이랑 친인척들 정도 모여서 스몰 웨딩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이 말을 꺼내기 전만 해도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뒤에서 꾸미고 있을 줄이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울고 있으니 신랑이 이혼 좀 해달라고, 아빠 없는 애를 만들 수 없지 않냐며 설득을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옆에 있던 물병을 신랑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다른 집 새끼 엄마가 있든 없든 나랑 하나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내연녀랑 히덕거리면서 지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서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내연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이고 신랑은 아마 허울뿐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몇 번이 되어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거고 절대로 이혼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제 뒤에서 히덕거릴 때 이런 각오쯤은 했었겠죠?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